심리상담 대학원 나왔는데 아직은 경험이 부족한 것 같아. 심리상담사로 일하고 있는데 상담할 때 이론을 적용하기 너무 어려워. 상담교사로 일하는데 상담과 코칭에 관련된 전문 능력을 더 개발하고 싶어. 내 전공과는 상관없이 마음의 아픔을 치료하는 상담가가 되고 싶어. 논문을 많이 읽고 상담 이론만 외운다고 해서 실제 내담자의 문제와 마음의 아픔을 결코 상담, 치료할 수는 없답니다. 심리상담, 심리치료와 코칭은 실제 상담에서 내담자의 아픔을 들여다볼 수 있는 상담 실습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 아시나요?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에서는 심리상담, 심리치료와 코칭, 수련에 필요한 상담 실습을 제공합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상담 사례, 심리치료 사례를 접하고 내담자의 아픔을 치료하는 심리상담과 심리치료의 구체적인 과정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심리학자 황상민 박사님께서 직접 만드신 커리큘럼으로 강의해 주시고 WPI 상담 코칭 1급 지도자 자격과 임상수련 경험을 갖춘 전문 상담 실습 요원이 여러분의 전담 슈퍼바이저가 되어줄 것입니다. WPI 워크샵, 사례 세미나, 상담 실습 활동을 통해 각기 다른 내담자의 마음을 어떻게 읽는지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내담자의 실제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무엇을 질문해야 하는지, 어떻게 상담의 방향을 이끌어 그들의 삶의 문제나 마음의 아픔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찾아줄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WPI 전문가 과정을 마치시면 WPI 상담 코칭 전문가 2급 자격을 얻으시며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에서 상담사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전문 심리사 박사 과정에 준하는 WPI 심리상담 코칭 지도자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자격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지도자 과정을 수료하신 분들은 WPI 심리상담 지역센터를 개설하여 지역센터의 상담가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심리상담 코칭 전문 능력을 개발할 수 있고 당신의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WPI 전문가 과정,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내 마음을 알아야 세상 속에서 나답게 설 수 있습니다. 나와 세상을 잇는 마음의 이야기,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안녕하세요. 별빛정희님. 오늘 방송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시죠. 제가 계속해서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계속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게 저의 뭔가 아픔인 것 같고, 그 저의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는 마음이었는데, 저 나름대로는 저의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저의 마음을 표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 좋아요, 좋아요. 자기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자기 마음을 표현한다. 멋진 말인데, 그럼 본인의 존재 이유는 뭐길래 본인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면서 본인이 지금까지 지내셨나요? 어렸을 때부터 항상 저의 유일한 친구라고 느꼈던 게 책이나 TV 보면 는 거였는데, 음악이나 뭐 이야기나 이런 거를 듣는 거였는데, 그래서 저도 막연하게 방송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고, 유튜브를 하면서 나는 그걸 하고 싶어 라고 했는데,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조금 깨달았던 부분은 제 이야기를 자꾸 제가 안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었고, 이제 강의 끝나고 나서 느낀 거는 제가 좋은 사람으로서 나를 보여주려고 했고, 괜찮은 사람, 그리고 성공하는 사람으로 저를 계속해서 방송하면서 그거를 증명하려고 했다는 거를 알게 된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다 납득할 수 있을 만한 현실적인 성과를 내야 된다. 뭐 구독자라든지 조회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 그런데 많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나 현실을 본인이
직면하게 됐다 이 말인 거죠. 그죠? 네네네. 그러면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본인은 그 상황을 어떻게 인식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제가 춤을 못 춰서 아, 내가 춤을 아직 못 췄어. 또 내가 그리고 노래를 못 불렀어. 네네. 이러면서 자신에 대한 자책과 자학하는 마음으로 그 상황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죠? 네. 그런데요, 지금은 어때요? 채팅이 기분이 나빴거나 근데 거기에 대해서 기분이 나쁘다라는 표현은 못 했거나 근데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려고 했거나 그럴 때 좀 제가 감정이 되게 안 좋더라고요. 뭔가 내 사는 게 이게 아닌데, 내가 원하는 게 이게 아닌데, 그래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불안해요.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사람들이 안 들어오네요. 나는 열심히 하는데 왜 지치고 힘들기만 할까요? 그게 딱 이게 지금 정인 제 님이 이야기하고 마음이에요. 있는, 그렇죠, 마음이죠. 나는 열심히 하는데 왜 기대했던 만큼 뭔가가 안 생길까라는 거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 약간의 좌절감에 의한 자책, 자학의 기분을 표현하고 있는 거지. 본인이 진짜 자기 존재에 대한 인식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거거든. 네. 그럴 때 정인 님의 경우에는 분명히 본인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또 누구에 비해서도 정인 님은 자기 스스로 부족한 게 없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나는 이래서 부족해. 나는 저래서 안 돼.' 라는 이유를 또 끊임없이 만들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본인이 재밌게도 '나는 충분하게 내가 잘하지 못한다든지 또 나는 더 해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기가 스스로 믿고 있는 어떤 기준 또는 '나는 이런 사람으로 살아야 해.'라고 믿고 있는 그런 기준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정인 님이 스스로 설정한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은 거를 본인이 지금 막연히 쫓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확실히 제 기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누군가의 기준을 자기 삶의 기준으로 살고 있다면 자기 삶을 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주인님이든 부모님이든 누군가 나에게 요구하고 명령하는 거를 내가 흐흑대면서 "저 열심히 해요. 그런데 왜 이래요?" 하는 지금 그 마음으로 살고 있는 걸까요? 두 번째입니다. 네. 두 번째. 재밌는 거는 이 라이브 강의 상담을 할 때 정인 님이 '나는 어떤 믿음으로 또는 어떤 기준으로 살고 있는 사람인가.' 본인이 MC를 하는 데 있어서 진짜 본인이 아까 황 박사님한테 "정답을 묻고 싶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대체 그 정답은 어떤 질문에 대한 정답이었나요? 제가 왜 이렇게 계속 주눅이 들고 지치고 아프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는 어떤 마음 때문일까요? 이런 그렇죠, 그렇죠. 주눅이 드는 거는 본인 딴에는 알았다 생각하고 MC 잘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첫 마디 하고 나서도 '이게 지금 내가 뭔 이 소리를 내가 왜 하나.' 그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한 믿음조차 자기가 못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으로서 역할을 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캥기고 뭔가 들킬 것 같고 하는 그 마음을 하기 때문에 주눅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가 열심히 잘해 봐야지.'라는 걸로 입에서 말은 안 나오지만은 '그래도 버텨야지.'라는 마음으로 버텼는데 정작 본인이 황심소에서 MC를 하든 별빛 정인님의 유튜브에서 방송을 하든 "별빛 정인님은 그걸 왜 합니까?"라는 질문 내가 몇 번 했죠. 네네.
그런데 본인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사람들한테 즐거움을 주고 싶대요. 행복을 주고 싶대요. 그런데 본인이 즐거움과 행복을 주기 위해 당신은 뭐 합니까? 하니까 제가 힘들어서 노래도 준비하고 춤도 췄는데요. 아, 정인님의 노래와 춤을 통해서 사람들이 즐거움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냐? 아유, 참 저렇게 이쁘고 멋진 아가씨가 참 수고한다. 참 안 됐다. 노래를 부르려면 좀 같이 이 뭔가 통하는 노래를 불러야지. 혼자만 뭔가 저 잘하죠? 저 멋있죠? 저 괜찮죠? 이러면서 누군가의 인정을 받으려고 유치원에서 하게 하는 그 유치원생의 모습을 뭐 보여주는 게 참 기특하긴 하지만 짠해요, 그럴 때는. 그럴 때는 행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가슴에 짠한 느낌이 드는 그 상황이 벌어지는 거거든. 차라리 그럴 때는 "여러분 힘드시죠? 저도 진짜 힘들어요. 그렇지만 저는 힘들다고 포기하고 널브러지지 않고요. 오늘도 저는 노래를 부르면서 이 힘든 거를 이겨내는 상황에 있거든요. 여러분 저와 함께 같이 노래를 부릅시다." 하면서 같이 떼창을 하는 마음으로 노래를 같이 불렀다면 아마 지금쯤 10,000명 수준이 아니라 100,000 명, 100만 명 수준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걸 사람들이 좋아해 줬으면 좋겠어요라고 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걸 했다기보다는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은 거를 제가 했던 거지, 진짜로 그럼요. 네, 제가 좋아서 했다면 결코 제가 이렇게 무기력함을 느끼거나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게 본인이 도대체 누구의 기준으로 본인은 존재하고 있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면 별빛 정의는 결코 별빛 정의의 기준으로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별빛 정의님, 당신은 누구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당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삶의 기준은 본인을 더 잘 살게 하고 있나요? 아니면 본인의 삶을 더 어렵게 힘들게 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다른 사람이나 부모님의 기준인 것 같고, 그게 저를 더 어렵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의 기준이라는 건 뭐죠? 남들만큼 돈을 해서 남들만큼 네가 번듯하게 우리 이쁜 네네. 딸 남들만큼 잘 됐으면 좋겠다야. 부모님의 기준을 자기의 존재의 기준이라고 인식할 때 본인은 그 부모님의 기준에 충족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고 지금 스스로 자책하고 자학하는 마음으로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네요. 네네. 자, 이랬을 때 본인이 자기 존재를 인식한다라고 하면 자신의 존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냥 저의 생각이라든지 이야기를 공유하는, 말하고 싶은 사람, 표현하고 싶은 사람. 지금 별빛님이 저하고 대화가 잘 안 되는 상황에 있다는 것은 혹시 이해가 되세요? 아까 별빛님은 나라는 존재를 규정하는 기준은 부모님이 나에게 부여한 또는 던져준 기준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가지고 나라는 존재를 확인하고 평가하고 했을 때는 저는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찌질한 존재입니다. 라고 이미 본인은 표현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다시 별빛님은 자신의 존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나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내가 나임을 사람들하고 공유하고 나의 멋진 모습을 다른 사람하고 같이 나누고 인정받고 싶어요.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뒤에 얘기를 했어요. 제가 원하는 그렇죠. 모습이요. 네네네. 그렇죠.
본인의 현재 있는 존재를 인정하기보다는 현재 있는 존재는 부정하고 외면하고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는 어떤 이상적이고 희망적인 존재가 바로 저예요, 저. 하는 마음을 본인이 있는 대로 보여줬거든요. 네네네. 그렇게 되면 본인은 진한 아픔을 경험하게 돼요. 통증을 경험하게 돼요. 왜 통증을 경험하냐? 자신을 지금까지 지탱해 왔던 기준은 자기 게 아니었고 부모님의 기준이라고 하든 사회의 기준이라든 그 기준으로 본인을 봤을 때는 본인은 한없이 찌질하고 자신을 자책하고 자학하는 존재가 저절로 되어 버려요. 네. 그런데 자기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거나 그거를 수용하기는커녕 왜? 그건 결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니까. 본인은 막연한 이상적이고 멋진 존재. 그거는 어떤 희한한 표현으로 있느냐 하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세상의 사람들한테 공유하고 나의 있는 그대로의 멋진 모습을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존재가 되고 싶어요. 한쪽으로는 자기를 칼로 가지고 막 그으면서 자해를 하면서 등 뒤쪽으로는 나의 멋진 모습을 봐주세요. 이런 희한한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아주 전형적으로 정인님한테는 어떤 통증 증상으로 나타났는지, 어떤 아픔의 증상으로 나타났는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저는 그 시각장애가 생겼고, 그러니까 서서히 시력이 떨어진 것도 다 자기인식 불능 상태였다고 생각하고. 본인이 시각장애가 자기 네네. 인식 불능에 의해서 생겨났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계신다는 말이네요. 네네. 이 시각장애가 생긴 게 지난 몇 년 사이에 어떻게 생긴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줄 수 있나요? 원래는 그냥 비장애인이었고, 이제 눈이 좀 달라지기 시작했던 거는 고등학교 3 학년 때 생맹카드를 읽을 때 생맹카드를 못 읽게 됐어요. 근데 그때 시력은 괜찮았고 색깔 구분이 쪼끔 안 되기 시작했는데. 색약이라고 그러죠. 네, 색약이요. 그때 저는 배우가 되고 싶었는데 가족들이랑 엄청 오. 크게 부딪히면서 원하는 뭐 학교에도 못 가고 오디션이나 뭐 이런 것도 못 보러 다니고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그러니까 네. 본인이 고등학교 3 학년 무렵에 배우가 되고자 하는 생각에서 가족들이랑 상당히 반대를 받고 본인이 오디션을 또 못 보러 다니고 또 배우가 될 뭐 학교를 진학한다든지 이런 것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놀랍게도 본인은 전에까지는 멀쩡했는데 색을 보는 데 있어서 색약 수준으로 시력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경험했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네네. 그리고 또 오. 괜찮다가 대학 네. 졸업하고 나서 20대 중반이 되면서 서울로 이제 올라왔었는데. 서울로 올라올 때는 본인이 뭐 일반적으로 세상을 보는 눈이든 우리가 시력이라고 이야기하는 데에서 별 문제도 없었고 또 고등학교 네네. 3 학년 때 있었던 색약이라고 했던 그 증상도 어느 정도 사라져서 일반적으로 본인이 시력의 측면에서는 정상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별 차이가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죠? 색약은 좀 있긴 있었는데 대학 다닐 때는 괜찮았어요. 시력도 괜찮았고. 그런데 왜 본인은 색약은 계속 있었다고 그래요? 괜찮다고 하면서. 그 괜찮다는 것과 색약이 있다는 거는 뭔 차이예요? 생명카드를 여전히 구분 못하는 거는 맞았는데 시력은 잘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글씨를 읽는다거나 그런 거는 좀 괜찮았었어요, 학교 다닐 때. 어 놀랍게도 지금
본인 네네네. 스스로 뭔가 문제는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있었어. 그리고 네. 그게 해소가 안 됐지만은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언젠가 터질지 모르는 폭탄처럼 내 몸 안에 있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지금 본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택약이 있었지만 그냥 크게 문제라고 생각 안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말은 지금 본인이 시력이 안 보이는 거는 처음에 본인이 색약이 있었던 그게 원인이 돼서 전체 시력이 약화되는데 확실히 기여를 했다라는 그 믿음을 지금 본인이 표현하고 있는 건가요? 고등학교 때 그 증상이 있었을 때 되게 그 상황을 떠올려 보자면 마음이 너무 힘들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대학교 가서는 사실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책약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제가 체감할 정도로 또 눈에 뭔가 다르다라고 느껴졌던 거는 이제 대학 졸업할 때쯤, 그때 이제 크게. 정인님, 네네. 정인님이 지금 색약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과 우리가 시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를 지금 본인이 믹스업해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는 건 아세요? 아 네네. 색약과 시력은 다른 이슈인데 본인은 그거를 색약이 문제가 있으면 언젠가 이거로 인해 가지고 '내 시력 전체가 망가질 거야.'라는 그 믿음을 아주 뚜렷하게 형성한 거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건 아시겠어요? 음. 이걸로 봐 가지고 정인님은 과거도 그렇고 현재 지금 본인이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존재로 자기 자신을 인식하든 자기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존재에 대한 인식을 하는 게 지극히 어려워하고 힘들어한다라는 존재 인식의 안타까움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있었던 색약이 지금은 저를 시각장애인으로 만들었어요 라고 스스로를 믿고 있는 것과 아무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마치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 느꼈던 그 색약이 지금 시각장애의 근본 원인인 것처럼 희한한 믿음을 스스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음. 그리고 재밌는 거는 그게 색약이 됐든 아니면 지금 본인이 느끼는 시각장애가 됐든 그 모든 거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고자 했으나 주위의 반대와 내가 처해 있는 환경 때문에 내가 하는 걸 할 수 없는데 지금 나의 시각장애는 방송인으로서 배우까지는 내가 바라지도 않아. 인제는 멋진 유튜브 방송인으로서 나의 존재를 이 세상에 부각시키고 나타내고자 하는데 나를 방해하고 있어. 라고 하는 그 믿음에 본인이 지금 아주 뚜렷이 있는 거예요. 음. 그런데 정인님은 그 와중에서도 본인이 뚜렷하게 자기 자신을 시각장애로 인식하게 된 거는 대학교를 졸업할 무렵부터 조금 시력이 떨어진다는 거를 느끼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도 아마 본인이 자기가 대학 졸업하고 배우의 길로 나가겠다고 그쪽으로 본인이 열심히 노크를 했는데 시도하는 게 제대로 잘 안 되고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을 받거나 또는 자기의 존재를 뚜렷이 부각시킬 수 없을 때 본인은 놀랍게도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회피하는 전략으로 자신의 시력을 떨어뜨려 가는 방식으로 자신의 존재를 좀 더 선명하게 인정하거나 인식하려고 했다.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원하는 거를 이제 도전을 하게 됐는데 원하는 만큼 성과가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게 됐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성과를 못 내는 거지.'라고 생각했었어요. 내 이놈의 시력 문제만 없었으면 나름대로 성공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마음이 더 강해졌고 네. 그게
30대 초반까지 이어졌어. 30대 초반 언제부터는 거의 시각장애인이라는 판정을 받는 그 상황으로 가버리게 된 거죠. 자학하듯 자해하듯. 네네. 7-8년 전에 그때는 네. 경증이어서 밤에는 뭐 이동하고 뭐 그런 거는 가능했어서 그때부터는 쪼끔 히키코모리처럼 낮은 안 나오고 장애를 숨기면서 살았고, 그다음에 대학원도 이제 휴학을 했고 대본을 읽을 수가 없고 글을 썼어요. 이제 연기를 못 글을 썼어요. 하니까. 네네네. 네. 시나리오랑 연기를 못 하니까. 각색하고 그런 식으로 글을 써서 그 연기 같이 준비하는 크루들이랑 활동을 하기는 했는데, 그 크루들하고 갈등이 생기면서 박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때 황심소를 처음 듣게 됐었는데 예. 거기에 이제 M자. 자기가 뭘 해도 성공하지 못할 때는 그것이 자신의 어떤 문제 때문인지 끊임없이 자책하고 자학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M자형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기에 본인도 비슷한 사람인 것 같아서 네. '상담을 받아보자.' 이런 마음으로 찾아왔다는 거네요. 네네네네. 근데 저는 장애인이라고 저를 생각하고 있지 않은데 박사님이 "너는 장애인이다." 그러니까 장애인이고 배우보다는 이제 글 쓰는 작가의 정체성으로 "장애인을 위한 글을 쓰는 장애인 잡지에서 한번 일을 해 보는 게 어떻겠니?"라고 제안을 해 주셨는데. 진짜 그거는 본인이 상담을 완전히 거꾸로 해석을 한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아, 내한테 하고 그런가요? 있어요. 아, 그렇군요. 본인은 그럼 제가. 그때 네네. 네. 자기가 장애인이 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 장애 때문에 인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무가치하고 히키코모리로 되고 저 인생 끝났어요." 라는 이야기를 본인이 했지. 그럴 때 네가 하려고 하는 것이 장애인이냐 비장애인이냐 그게 너한테 핵심 이슈가 아니다. 그런데 본인은 자신이 연기자로 활동을 못하는 거는 당연히 장애인 때문이고, 글을 쓰거나 대본을 쓰는 것도 자신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못 쓴다. 그 취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하지 못하는 모든 거는 "장애 때문이야."라는 이야기를 본인이 열심히 이야기하길래 "무슨 소리냐. 네가 못하는 거는 네가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런 거지. 장애하고는 관계가 없다."라는 게 내가 기억하는 그때 상담의 핵심이었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참 안 됐다.'라는 생각을 한 가장 큰 이유는 이 친구는 자기를 비장애인이라고 하고 싶으나 비장애인일 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한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한 거에 대한 하나의 책임이나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본인이 이렇게 나름대로 자기가 재능도 있고 여러 가지 뭐가 있다고 믿는 상황에서 이게 자기가 원하는 성공을 이루지 못했으면 그 모든 거는 '내가 가진 아픔 때문이야. 내가 가진 병 때문이야.'라고 믿고 그거를 돌리게 되는데, 본인이 스스로 '나는 시력 때문에 이거를 못하고 이만큼 성공하지 못했다.'고 정해 놓고 자기가 하지 못한 거를 다 장애 탓으로 돌려 놓고 그러면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저의 존재는 무엇이며 누구의 기준에 따라서 살아야 됩니까?' 이 문제가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인데, 지금 본인이 기억하는 거는 '나는 장애인 아닌데. 장애인 안 되고 싶은데 박사님은 날 보고 장애인이 되라고 하셨어. 그래서 아니에요. 장애인 전문 시각장애인 전문 잡지 거기에 한번 일해 보는 게 어떻겠냐고 이야기하셨어. 아, 속으론 날 엄청 원망했겠네요. 어쩌면 좋아요. 근데 그 핵심 있잖아요. 장애로 도망가는 거는 확실히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애로 못하는 게 아니니까
들으면서 글 쓸 수 있는 거, 컴퓨터 사용하는 거 바로 이제 배우기 시작하게 됐고, 복지관 가서 같이 컴퓨터 같은 거 배우면서 장애인분들을 만났는데 너무 잘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내가 시각장애 때문에 뭘 못한다라는 말을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좀 알게 됐고, 그리고 난 다음에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제 유튜브에서는 장애로 인해서 도망갔던 이야기는 많이 하긴 했는데요. 도망가고 싶지 않아서 사실 유튜브를 시작했던 거라. 근데 뭐 증상이 어떻게 됐고, 처음에 세계학이었고, 뭐 시력이 떨어졌고, 그런 거에 대해서 시간 순으로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본인이 자신이 현재 자기 자신을 시각장애인이라고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규정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어떤 사람으로, 또 나는 어떤 나만의 기준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본인은 어떤 이야기를 하시고 싶으신가요? 저는 지금은 시각장애는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장애가 있지만 그래도 제가 원하는 삶을 만들고 살아가는 사람, 이것도 이상인 것 같은데요. 왜 음, 그걸 이상이라고 표현하세요? 본인 스스로 지금 네. 장애는 있지만 내가 원하는 삶을 만들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상인 것 같아요 라고 표현을 했다면 본인이 네. 스스로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또 어제 또는 내일도 본인이 그거를 일상의 생활에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말일까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은 힘들겠지만 언젠가 내가 장애를 극복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그때가 오지 않을까, 이런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이야기일까요? 원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지금 현재는 부족하다 이런 믿음이 그렇죠. 계속, 그건 분명하죠. 그죠? 네네네네네네. 그리고 언젠가는 내가 원하는 그날이 오겠지라는 기대를 본인이 가지고 산다는 말이죠. 그죠? 네. 근데, 네네. 별빛님, 본인이 네네. 그런 자기 존재에 대한 인식을 한다면 그날이 올 때까지 본인의 시력이 회복되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본인이 그날이 온다는 거를 기대할 때는 아마 예수님 만나러 갈 때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네네. 대해서는 본인이 어떻게 느끼세요? 저도 그렇게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진짜? 네. 너무했다. 근데 저는 그냥 이렇게 저 이야기하는 거 자체가 왜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편하고 이게 나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네, 맞아요. 네네, 그거는 오늘, 별빛님, 가장 기본적인 별빛님의 특성, 시각장애보다 더 뚜렷한 별빛님의 특성을 그대로 지금 별빛님은 보여주고 있고, 또 본인이 그거를 자신의 존재로 인식하게 된 순간인 거는 분명해요. 그거를 나중에 본인이 GPT한테 물어봐요. 이 상황이 어떻게 됐고 그 속에서 내가 나의 존재를 이렇게 인식했고, 그랬을 때 나라는 사람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는 사람인가, 이 질문을 던지면서 한번 확인을 해봐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다음 주에 우리가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네. 봐요. 네, 안녕히 감사합니다. 계세요. 대한민국 대표 심리상담가 황상민. 누구나 쉽게 자신의 마음 정신 건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인생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온라인 상담을 진행하고, 단순히 들어주는 상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민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내담자가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내면의 힘을 키울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마음, 정신, 건강 주치의 황상민 박사님께 온 오프라인 심리 상담을 받아보세요. 심리검사를 수도 없이 해봤지만 내가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려주는 검사는 정말이지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왜? 대부분의 검사가 사람을 단지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만 하고 끝날 뿐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쩌라고 끼리끼리 놀라고? 그런데 WPI 검사는 확실히 달랐어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가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지까지 자세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나은 삶,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오늘을 살아가는 나를 제대로 아는 방법. 마음의 MRI, WPI 심리검사는 wpipainfree.com에서 해보실 수 있습니다. What's up is down, what's left is right.